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저희 유튜브 사과 채널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지만,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들도 이런 경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통장 계좌를 쓰고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그 통장을 개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6일 날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건에 연루가 됐다고 그래서 제 통장이 지급정지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농협에 문의를 한 결과 어떤 사람이 제 통장을 지급정지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마냥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14일까지 그 지급정지 시킨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고, 또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답답하지만 마냥 기다렸습니다. 마냥 기다렸는데 14일 날 되는 아침에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양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양평경찰서에서 공문이라고 온 걸 저한테 이제 인적사항 이렇게 지우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양평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누군데 죄를 누가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 통장이 지금 압류가 된 상황이고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건에 연루됐다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담당 수사관이 하시는 말씀이, 고소인이 저를 고소를 한 게 아니고 모 은행 과장을 사칭을 해서 제 계좌에다가 중도금 대출을 수수료를 넣으라고 그래서 제 통장에다 돈을 입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를 고소를 한 게 아니죠, 일종의. 근데 중간에 은행에서 지급정지 시킨 사람을 통화를 하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당일날 경찰서를 가든 은행을 가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양반은 14일이 되도록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왜 서면 제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말로 계속하면서 제 지인의 통장에 12사람이 묶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 돈을 1,8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통장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은행에서 만나자.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통장에 입금 시켜달라고 시켜주고, 통장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또 낭패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안 온대요. 당신이 아쉽지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힘들어질 테니까 돈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농협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더니 어떤 서류를 접수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거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거래 서류를 제출하라고 농협에서는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의 신청서를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양평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마침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겠다고 당사자하고 전화 통화가 하면서 녹취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녹취를. 그 녹취를 하는데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모 사이트에서, 쉽게 말해서 모 서버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해서 사이버머니를 받았는데, 그 사이버머니 통장 하나가 잡히니까 제 통장 연쇄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12명이 통장이 잡혀서 양평경찰서를 갔더니 녹취록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건이 아닌 게 이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경찰서에 다시 그 사람을 소환을 해서 당신이 왜 허위 신고를 했느냐 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받고 나가면서 분명히 본인이 통장을 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경찰관한테. 근데 통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협박으로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인적사항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중랑경찰서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갈 미수 혐의로, 허위 사실은 공갈 미수 혐의로. 그래서 조사를 제가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사 중에 있어요. 1월 6일 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며칠입니까? 1월달 한 달, 2월달 한 달, 3월달 한 달, 지금 4월달 며칠 있으면 또 말이에요. 4개월 동안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좀 힘이 듭니다. 물론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근데 농협에서는 제가 고소장 제출하고 농협에 녹취록 제출하고 내가 그 당사자한테 채권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법원에 부존재 채권 확인 소장까지 넣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졌는데도 농협에서는 제 통장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급정지를 시켰던 사람을 피해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과연 피해자가 누구냐 이거죠. 피해자가 저지, 그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통장 거래를 잠깐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다 묶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습범이란 얘기지. 통화도 제가 몇 번 해봤더니 당신 돈 안 주면 3년 동안 통장 개설도 못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은행법이 더 잘 아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벌금 몇 푼 물면은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신들 더 괴롭히겠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은 양산이 된다라고 치지만, 저같이 제 주변에 12분이라는 지인들은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물론 1,800을 주고 통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너무 저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못해서 은행에 항의하고 경찰서에 항의하고 법원에 항의해도 다 수사 중이다, 뭐 한다. 특히 은행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다 제출이 됐잖아요. 허위 신고했던 양평경찰서의 조사 내용들, 제가 억울하니까 공갈 미수 혐의로 제 1,800만 원을 달라 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를 했고, 또 녹취록의 내용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돈 1,8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공갈치는 내용들, 이 허위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농협에서는 통장을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통장이 언제까지 묵겠느냐 물어봐도 농협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알아보고 전화가 오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중이다. 은행에서는 본인이 풀기 전에는 어렵다. 그러면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급정지 시킨 사람에게 언제까지 이의신청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 금감원에서 또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래, 은행에 가서 얘기하면 묵묵부답이고. 도대체가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선량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저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안동 농협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는 얘기.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고, 자,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보이피싱 당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사기를 치고 보이피싱을 했으면 제가 역으로 그 친구를 갖다가 고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해도 통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고 좀 조심하게 통장 거래를 하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 거래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혈압이 상승합니다. 막 목소리 톤도 커지고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이 법이라는 게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